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무진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용신법에 대해서 일간인, 그러니까 무진의 무토 일간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는 무토든 기토든 토의 사명은 나무를 키우는 데 있죠. 그죠? 뭐 만물을 생장시킨다. 그 중에서도 뭐 나무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고, 뭐 두 번째로는 물을 가두어서, 무토 같은 경우는 물을 가두어서 유용하게 쓰는 데 있고, 토에 또 세 번째로는 어, 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주는 그런 그런 부분이, 토를 생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어, 토는 동서남북 중에서 중앙토죠. 그죠? 중앙에 위치한 토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 중후함이 있어야 된다. 뭐 중후함이 있고 또 중용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그런 토가 이런 어쨌든 좀 무게를 잡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여러 일간들을 만나실 수 있겠지만은 무토일간을 만나게 되면 좀 안정적인 그런 면도 있고, 뭐 약간 뭐 그러니까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를 때 있어서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토가 만물을 생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토는 뭐 생장의 조건이 물도 있어야 되고 또한 화가 있어야 되겠죠. 화. 그래서 토는 화가 없으면 동토라 생명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토는 화를 꼭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토의 진시는 간목으로 보죠. 간목으로 본다. 그러니까 간목이 있어야, 그러니까, 산이 보기가 좋죠. 그죠? 간목이 있어야 보기가 좋다. 간목이 없으면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볼품이 없잖아요. 또한 산에 나무가 있어야 물이 흐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그러니까 간목이 있어야 거기에 또한 생명이 더 자라고, 그러니까 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보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그 산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편안함과 휴식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그 산을 가진 않죠. 그러니까 울창한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즐겨 그 산에 가서, 바람이 문을 닫아주네요. 네. 그 산에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무토가 간목, 개수, 병화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천간으로 그런 글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음, 인기가 좀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보기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친구가 저 사람이 한테 뭔가 그 편안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상담도 잘해줄 수도 있고, 뭐 친구로서도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무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 무토 고중 기중 차정, 이거는 적천수에 나온 그런 문을 그러니까 인용한 거고요. 발췌한 거고, 무토 고중이다. 그러니까 무토는 단단하고 무겁죠.
그러니까 무토는 단단하고 무겁고 치우침이 없고 곱고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기중차정은 그렇죠. 곱고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어쨌든 토에 화가 없으면 토가 왕해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화기가 있어야, 동토에서는 생명이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화가 있어야 되고, 어, 무토는 중후할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좀 중후할수록 좋다. 토가 많은 사주를 가색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색격이 뭐 토가 온통 다 토면은 가색격이지만은 화가 있어야 귀격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정흡동벽, 만물사명. 정해도 합하고 동하면 열리니 만물의 목숨을 주관한다. 이 의미는 어쨌든 고요해진다. 고요해진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좀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하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가을의 의미에 가깝고, 동하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물이 봄에 생동해서 만물을 자랄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러니까 가을에는 그 생동한 그런 만물들이 본인의 그런 이루어놓음을, 그러니까 본인의 그 본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물들이 본인 그 각자가 그러니까 생장을 이제 멈추고, 그러니까 그 만물의 그런 쓰임을 다하고 이제 뭐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물의 목숨을 주관한다. 만물 사명이다. 라는 그런 의미는 만물의 목숨을 주관한다. 토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토가 그러니까 생명을 좀 기르는 역할, 뭐 만물을 기르고 거기에서 또한 거두어들이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거기에서 수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고 어쨌든 무토 일간이 자수나 천간에 있는 계수, 축중에 있는 계수나 진중의 계수, 이런 계수들을 보면은 무게 합이 좀 강렬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있고요. 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어쨌든 자수가 참 좋죠. 그죠? 자수가 참 좋다. 자수가 참 좋고 온통 화토죠. 화토다. 이 화토가 되고, 화토인데 자수를 좌우충 양 사이드에 충을 하고 미토 역시 잠이 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무게합을 해서 이 사주는 개수가 좀 마른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사주가 그러니까 무게합거로 그러니까 총독에 오른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오른 그런 사주가 되네요. 하여튼 이 사주는 가색격에 가깝죠. 개수가 자수가 합으로 무게합화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인호의 천간으로 병정 무토가 떴죠. 진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개수, 개수가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이 사주에서는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5월에 천간으로 온통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무게합거로 이 사주는 무게합거로 개수가 약해져서 장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보통 화기를 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시력, 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눈에는 개수라는 눈물이 좀 이렇게 있어줘야 해요. 윤활유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눈을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주는,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수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수의 작용이 좀 없어서 장님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그러니까 많은 건 다자무자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건 무기력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렬하고 태과불급이라고 하죠. 태과불급.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많은 건 없는 것 같다. 다자무자 태과불급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력 이런 볼 수 있는 능력이 빛이 너무 강렬하면 그 빛에 교란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님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수왕물생, 화조희윤, 그러니까 수왕물생, 그러니까 수가 왕하면 만물을 생한다. 그러니까 무토는 임수를 보면 좋다라고 하죠. 삼명수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명수수, 그러니까 산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계곡이 좋다, 물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산도 좋고, 물도 맑고,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삼명수수하는 사람이 좀, 그러니까 뭐 통변에서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좀 출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죠. 화가 좋아하면, 그러니까 땅이 마르면 희윤, 윤택함, 촉촉함을 그러니까 바란다,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책에 따라서는 화조, 물, 병, 그러니까 그 사물에 병이 든다. 그래서 화조물병이라고도 나와 있는 책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땅이 조율하면, 그러니까 가물어서 이런 곡식이나 만물이 죽듯이, 그러니까 사주가 조율하게 되면은 병이 든다. 화조물병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묘월 같은 경우는 임묘월의 무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임묘월은 봄이고 만물을 생장시키려면은 첫 번째로 병화가 있어야죠. 태양이 내리쬐야 되고, 그리고 간목, 그리고 마르지 않도록 개수,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묘월의 무토 같은 경우는 병화, 간목, 개수 이렇게가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좀 원하죠. 그래서 신약하거나 추우면 당연히 병화를 쓴다. 임묘월에 토가 많으면 당연히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가 있으면 좋죠. 수생, 목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목이 많으면 화를 쓴다, 병화를 쓴다. 그러니까 목이 많아서, 그러니까 목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울창한 숲 밑에는, 그러니까 그늘이 져서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으로 살인상생해 주는 것이 좋고, 또는 목이 많을 때 금으로, 신금이 아니라 경금으로 어쨌든 목을 좀 그 벌목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목을 좀 해줘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월에 무토가, 임묘월의 무토가 목과 화가 많으면, 수를 찾는다. 수가 필요로 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요 조건이에요. 무토의 인묘월의 무토가 필요로 하는 조건은 이렇다. 진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월은 토의 월이잖아요. 그죠? 토월이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간목, 그리고 간목을 생해주는 물의 기운이 필요하다. 개수다. 그래서 진월, 간목, 개수, 병화. 그러니까 인묘월에는 병화가 앞이지만은 진월은 어쨌든 간목이 앞이다. 4월, 2월 같은 경우는 4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열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수가 첫 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목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목이 필요로 하고 개수도 수가 필요로 하다. 어쨌든 4월 같은 경우도 토가 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목으로 개수로 이런, 그러니까 무토의 진시는 어쨌든 간목이니 간목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목화가 많으면 당연히 금수의 기운을 필요로 한다. 금수운이 오면 좋다. 5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수가 되겠고요. 미월 월은 금수가 되겠고, 미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볼 수 있죠. 이음진기다 대설. 7월 22일경이 되겠고, 그 후에는 좀 음의 기운이 좀 살아나는 거고, 그 전에는 어쨌든 덥다. 그러니까 어쨌든 7월이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온통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화를 잡는 거고, 어쨌든 7월에 뭐 화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러면은 어쨌든 금을 좀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봉기가 더우니까요. 신월 같은 경우는 가을이죠. 병화로 곡식을 바짝 말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병화. 6월도 역시 병화. 그러니까 화로서 가을볕이 만물을 그러니까 단단하게, 그러니까 맛이 들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연그러지도록 해준다. 연그러지도록. 가을볕이 만물을 잘, 그러니까 맛이 들게 하는 거죠. 그죠? 수월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수월 같은 경우는 토의 계절이잖아요. 수월에 붙으면은, 그리고 천간에 토가 있으면 토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 토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천간으로 간목, 그리고 간목을 도와주는 개수, 병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춥죠. 그죠? 해자축월은 춥다. 그래서 병화, 이 병화를 목생화해주는 간목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사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월과 묘월의 무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삼춘의 무토는, 봄의 무토는 병화로 따뜻하게 하고 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로서 자윤해야 만물을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는 차가우면은 병화, 신약해도 병화, 목이 많으면 역시 화, 아니면은 금, 살인상생이든 식신제살이든, 인호술 화국의 천간으로 병정이 투관하면은 금수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보면서 용신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인월의 무토인데 무진의 신진이 있고요. 경신시네요. 그죠?
그리고 천간으로 경금이 떴고 식신이 하나 둘 셋, 또한 여기 이렇게 묘도 있죠. 그러면 목이 하나 둘, 그래서 이 사주는 설도 왕하고 나를 극하는 편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극설교가가 되는 사주로, 조우로서도 병화, 그리고 내가 신약해서도 병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 사주는 어쨌든 이렇게 목이 병이죠. 그러면은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목이 병이고 식신제살, 경금이 용신인데, 어쨌든 이 경금에, 그러니까 경금을 이제 화가 왔을 때, 화가 왔을 때 금을 지켜주는 글자가 수잖아요. 근데 수가 없어서 고빈한 팔자였다고 합니다. 인월에 무토가 되겠고요. 이렇게 묘목이 있고 정관으로 병화, 정화가 떴는데 정임합이 되었고요. 이 사주는 내가 어쨌든 진토 이렇게 있죠, 그죠? 진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내 뿌리가 되는 글자 진토가 두 개 있고,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사화는 녹이 되고 임목은 생지가 되죠. 관대지가 두 개 있고, 이 토는 신강하다라고 당연히 보게 되는 거고, 또한 천간으로 또 인성, 편인, 정인이 떠 있습니다. 이 신강한 상황에서 임묘 공엽으로 두고 있는 이 임목이 편관이지만은 어쨌든 인월의 임목이기 때문에 편관도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강 살강에 살인 상생하는 명이다.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본다. 신강 살강에 살인 상생하는 명인데, 그죠? 병화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죠? 병화는 용신으로 잡는다. 개운에 요절했다라는 그 의미는, 개운에 요절했다. 어린 나이에 죽었네요. 그러면 임인, 개축이 되겠네요. 그죠? 역행을 하니까 남자 사주면 개축운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주가 개운에 죽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흉함은 있겠지만은 뭐 개운에 죽을 정도는 아니죠. 그죠? 개운에 죽을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천간으로 개수가 오는 건 안 좋다. 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어쨌든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정임합으로 없어진 거고,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데 개수가 와서 뭐 무게합을 하고, 그리고 또 대운에서 개수 오고 세운에서도 개수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빛을 수국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요절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봄에 무토가, 그러니까 태양이 내리쳐 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을 생장시켜야 되는데, 다시 2월 달에 이 개수, 그러니까 눈비가 이렇게 내리다 보니 생동하고서 나오려고 하다가
눈비를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화를 용신으로 잡을 때, 그러니까 봄이고 2월 달이잖아요. 양력 2월에 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좀 운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목이죠, 그죠?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니까 목이면 이 편관이잖아요, 그죠? 무토 입장에서는 진신이지만 편관이다. 뭐 하나면은 뭐 정관처럼 보여지겠지만은 인월의 갑인월이다. 인월의 갑목이고 옆에 또 인목이 있다 보니 관이 강하다. 관이 강하면 인성으로서 용신을 잡는다. 살인상생하는 명이고, 병화가 인중에 병화가 암장이 돼 있죠. 그렇죠? 인중에 병화가 암장이 돼 있고, 뭐 사화도 역시 병화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개수가 없어 생원에 불과했다 라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어쨌든 뭐 생원이든 뭐든 무토 입장에서 간목과 정화, 살인상생하는 그런 명이었죠. 인월의 무토 이렇게 되죠. 갑이네. 인호화국, 인호화국 이렇게 되네요. 인묘에 간목 떴으니 어쨌든 나도 내가 입장에서는 생지, 욕지, 왕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약하지 않다. 신강, 살도 강하다. 신강살강에 살인상생을 쓸 것인가, 식상제살로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월지 3개 이상이면은 병이다. 병일 때에는 약이 먼저다. 라고 해서 금을용신으로 잡게 됩니다. 자, 인월인데 오술이 있죠. 그죠? 오술이 있어서 인오술이 된 그런 명이네요. 인오술에 된 명이고 천간으로 화가 떴어요.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겁다. 그래서 술을 용신으로 잡는다. 경금은 희신이 된다. 이 병화는 병이 되겠죠. 그죠? 병화는 병이다. 그래서 병화는 병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인계수운이 오는 거를 반긴다. 뭐 지지로도 해자운이 당연히 좋죠. 그죠? 다음 사주는 어쨌든 이렇게가 그죠? 인목이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으로써 식신제살한다. 경금이 용신이다. 성주석이 된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인호의 천간으로 이렇게 화가 떴죠. 술토라는 글자도 있고요. 뜨겁다. 수가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금수운에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인묘에 목과 화가 이렇게 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월에 이렇게 목이 많으니까 이 목을 편관이니까 식신제살 아니면 살인상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인월에는 차가운 조건이니 여기 자수도 있죠. 축토도 있죠. 여기 자축인 이렇게 가니까요. 그죠? 차가운 조건이니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리고 이 평관을 어쨌든 무토는 양인 합살이든 살인상생을 해야 되는데 인성, 병화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술 이렇게 돼 있고 천간으로는 병화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주가 인월에 무토인데 어쨌든 인월 같은 경우는 차가우니 그러니까 화를 본다고 하였죠.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다.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고 계사대운 사오미운에 개축년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였다.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였고 을미대운 신미년에 국내 굴지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병신대운 개미년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오미운이 운상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남방의 운인 거고 이 사오미운 같은 경우는 대운이 사오미운이었을 때 천간으로 수가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운상에서 사오미운일 때 천간으로 수가 오는 건 괜찮고 어쨌든 이 천간으로 두 개 떠 있는 병화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죠? 병화가 두 개가 떠 있고 사오미 운에는 대운상의 사오미 대운에서는 그러니까 조열해지잖아요. 사주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오미 운이다 그러면은 조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이런 반대, 그러니까 사오미의 반대인 세운에서는 해자축운이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대운이 사오미 대운이다라고 봤을 때 세운에서는 반대 세운이 그러니까 음양 교류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류가 맞아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더 발전하는 시기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인의 사장의 사주를 보았고요. 어쨌든 화를 용신으로 쓰는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수가 그러니까 마르지 않도록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오미 대운에서는.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토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묘월에, 그러니까 인월과 묘월에, 그러니까 인월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운 조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양력 2월이니까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병화를 용신으로 일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고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병화를 보는 거고 목이 많으면 당연히 살인상생하는 그런 명이 될 수 있으니까 화를 또 잡고요. 또 반대로 또 인호술에 화가 또 강하면 그러면 금수를 또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용신법에서는 이 정도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월에 무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묘월, 진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